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녕. 9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자, 지난 이제 명절 끝나고, 저희가 한번 이제 미팅 가졌었고, 이어서 이제 먼저 하던 공부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부하는 지역이 어디죠? 경기 가평 양평이에요, 선생님. 예, 예, 경기 북동 지역의 가평, 가평 양평에 양평. 해당하는 그런 지역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어, 그러면 가평, 양평은 번호로 치자면은 몇 번부터 몇 번까지일까요? 250에서 259번까지예요. 예, 250에서부터 259번까지 10개의 장소죠. 자, 그래서 그 10개의 장소를 우리가 했는데, 50번대의 해시태그를 생각하면 여기를 잘 기억하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화면에는 60번대 여주 이천을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한테 거꾸로 질문을 하고자, 이제 지금 50번대는 가린 거죠. 자, 그러면 그 50번대에서 우리가 공부한 지역 중에서, 오사마 빈 라덴이 갔던 곳은 어딜까요? 양수리 드물머리. 예, 양수리, 예, 두물머리라고 하는 드물머리. 곳이죠. 두물머리는 뭐, 무슨 말이에요?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쳐졌다는 그래요. 뜻이에요. 두물, 물길이 두물이라는 얘기죠. 두물, 즉, 한강 쪽인데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그런 지점이 바로 두물머리예요. 한자로는 양수리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두물머리, 양수리 하면 뭐가 유명하다고요? 연꽃, 핫도그, 이 연꽃으로 만든 핫도그가 핫도그. 연잎으로 만든 연 핫도그가 아주 유명을 해요. 근데 그 핫도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폭탄처럼 생겼어요. 예, 폭탄처럼 이한혜 선생님 아주 잘 늦게 오셨는데도 잘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가 기억을 하기 위해서 사실 뭐 폭탄처럼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두물머리는 양수리는 그 핫도그가 아주 유명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핫도그하고 달리 거기에 많은 그 연잎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 연꽃이 많이 피어 있는 곳이 그 근처 가까이에 있어요. 우리가 배웠던 장소 중에 어딜까요? 세미원이라고 예, 세미원이에요. 세미오요. 예, 금범쌤 아주 다녀오셔가지고 더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세미오는 그 음, 이제 그 서울시 이제 그 교회 그쪽에서 그 수질을 개선하고 좀 어떤 정화를 하기 위해서 거기를 갖다 새롭게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음. 거기다가 이제 수질을 개선하느라고 그 수생식물들을 많이 심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수질을 정화하는데 아주 탁월한 게 뭐라고 본 거예요? 연꽃, 연이에요. 연꽃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연꽃을 거기다 심어서 이제 그 연꽃 말고도 다른 수생식물도 이제 심었는데 연꽃이 이제 주를 이루었던 거죠. 그래서 아주 굉장히 많은 연꽃들이 거기에 있는데 그래서 그 이름을 따가지고 그런 의미의 이름을 따서 그 장소 이름을 지었는데 그 장소 이름이 지금 뭐라고 그랬죠? 세미원이라고 세미원이라고 했어요. 했죠. 그럼 그 세미원이 무슨 뜻일까요? 연꽃이 많다는 소리죠. 연꽃이 많다라는 걸 어떻게 셈이라고 쓸 수 있을까요? 한자로? 음, 우리가 이제 어떤 지역이나 장소나 뭐 이런 뭐 물건이나 이런 걸 볼 때 한글은 잘 이제 소리 나는 대로 적었기 때문에 잘 그 알 수 없지만 한자는 그 표의 문자라고 하잖아요. 표의. 그러니까 뜻을 예. 가지고 나타낸 그런 문자다. 그래서 우리가 내천자 쓸 때 보면 물글이 흘러가는 것처럼 렇게 한다. 예, 그래갖고 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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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맞아요. 이제 내천자 한자가 비슷하잖아요. 예, 그래서 한자가 예. 이렇게 어, 사물이 생긴 형태를 갖다가 나타낸 그래서 뜻을 나타내는 그런 문자다의 소리가 표의 문자라고 그래요. 그거에 비해서 한글은 표의 문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세미열 할 때 이렇게 쓰거든요. 한글로. 근데 한자로는 어떻게 예. 쓸까요? 여기 써질까? 여기. 예. 여기서 어떤 세일 것 같아요? 여기 씻을 세자예요. 우리가 세탁소, 아, 뭐 얼굴 닦는 것도 세수 뭐 이렇게 하잖아요. 씻을 세자예요. 그래서, 그 장자에 나오는 그 용어인데, 어, 여기 써보면은 관수세심. 그러니까 물을 보면은
물을 보면 이게 볼관자죠? 마음을 씻고 관스세신 관 이거 아니 이렇게 안 떠질까요? 색깔을 바꿨나 보죠? 했는데 왜 안 나올까요? 어, 흰색으로 그냥 나오네요. 희한하네. 왜 그럴까요? 여기가 바뀌었나요? 음, 관하미심. 관하미심, 관수세심, 관하미심 이러거든요. 관수세심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라고요? 마음을 씻고 물을, 관수. 물을 물을 수직에서 보면 뭐를 씻어요? 마음을 씻는다. 마음을 마음을 씻어요. 씻고 그런 걸로 한자면은 관하미심은 뭘까요? 아 이거 마음을 해석한 아는 것처럼 한다면 얘는 뭘까요? 이 화는 아, 무슨 화일까요? 꽃화, 꽃화예요. 그럼 무슨 맛일까요? 꽃처럼 아름답게 마음, 자, 꽃을 보면은, 그죠? 꽃을 보는 관하니까. 꽃을 보면은 어떻게? 마음을, 이게 마음, 심자가 마음이겠죠.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이 편해진다. 이 미가 무슨 좋아진, 미자예요? 아름다울 일. 아름다운 네, 아름다울 미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관수세신, 관하미심 이거에서 나온 용어가 바로 뭐냐면 세미원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하원 그러잖아요. 예. 네. 하원. 꽃집 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예, 여기, 화원, 예. 네, 지나가도 안 되네. 원자를, 또 그렇게 된다. 원에 한자로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화원할 때 그 원은 어떤 거냐면 동산원이 아니고 초도가 있는 게 있는데 초도? 그건가 보다. 예. 예, 이렇게.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우리 여성들이 보는 잡지 중에 여원이라는 거 생각나세요? 네. 예, 영원 지금도 생각나요. 나올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들 그 좀 주부 때, 지금도 음. 주부이긴 하지만, 한 30대, 사실 그때 많이 봤던 그 여성 잡지가 있는데, 그 여성 잡지의 이름이 여원이었었던 것 같아요. 이 원이 이제 그 세면할 때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세자랑, 씻을 세자랑, 그 다음에 아름다울 미자랑 해가지고 원, 이렇게 해서 세미원이 된 거예요. 이 용어가 관수세심, 관하미심이 어디에 나온다고요? 세미로, 불교에 나와요. 장자에 나오는 용어예요. 거기에서 음. 이걸 따서 세미원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 세미원이, 그래서 지금 세미원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우리가 이제 내비게이션 기억법 하니까 그 세미원이 몇 번이에요? 255번. 예, 154번. 255번이에요. 그 55번. 세미원에 뭐가 많은 거예요? 꼬꼬닥이 많아요. 예, 꼬꼬닥이 많아요. 꼬꼬닥이 뭘 먹고 다녀요? 연잎, 연꽃, 뭐 이런 걸 먹는 맞아요. 연, 연잎을 쪼아 먹고 다녀요. 자, 그래서 세미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네요. 근데 이런 것들도 이제 알아두시면 굉장히 교양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세미원 말씀드렸어요. 그 양수리하고 가까워요. 양수리 그 두물머리하고 그 뭐냐 세미원하고 이게 가까워서 거기에다 이렇게 배로 쭉 다리를 연결했어요. 그 음. 이게 못 쓰게 되는 배겠죠. 그래서 배를 갖다가 44척, 44척을 연결해 갖고 다리를 만들었어요. 이 세미연과 그 두물머리를 잇는. 그래서 그 다리 이름을 배다리라고 그래요. 배로 이었다 해서. 그 정조대왕이 자기 아버지 수양대군을 이렇게 참배하러 가는데 그 물길을 갈 때 배다리로 가기 위해서 그런 것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은 후세 사람들은 거기 이제 하나의 그 관광 뭐 자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으로 다시 그 배다리를 복원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때 이제 조금 위험하게, 좀 위험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기에다가 다시 이제 그걸 보수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관광의 하나의 그런 뭐랄까 테마가 된 거죠. 배달이라고 하는 거. 배달이 하니까 생각나는 게 이제 이 배달이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44척의 배.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쓸 수 있는 그런 배는 아닌데 그런 배들을 갖다가 쭉 모아가지고 다리를 연결한 거예요. 음.
그 배다리를 보면서 저는 그 정주영 회장 생각이 났어요. 왜 났을까요? 술을 가지고 술을 몰고 북한을 갔어요. 갔잖아요. 술을 술을 몰고 몰고. 가서요? 아니요, 몰고 갔죠. 술을 몰고 가기도 손을 몰고 했지만 가기는 정주영 회장 했지만 하면 뭐가 생각나요? 강에다가 배를 맞아요. 예, 서산 그 쏘산 네, 서해바다에 그 막 폐 아, 유조선들 나산만 있잖아요. 나산만 그걸 그 갖다가 다 막았어요. 해가지고 그 바다를 막았어요. 막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천수만은. 천수만이 바로 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뭘 한 거예요? 농사를 지었어요. 벼 농사를 같은 걸 졌잖아요. 심었어. 네, 농사를. 그래서 거기서 나온 쌀이 이제 현대가 굉장히 큰 그룹이잖아요. 근데 현대 음. 직원들이 그 식사 그 쌀로 거기서 나온 걸 썼다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발상이 굉장히 지금 탁월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배를 맞아. 바다를 갖다가 막아가지고. 물에 잠겨가지고 바다를 막을 생각을 하냐고요. 근데 그런 일을 음. 했어요. 그 정재현 회장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참 뭐랄까 기발하고 음. 어떤 그 참 독특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뭐랄까 앞서 나간다고 할까? 근데 실제 그 정지영 회장은 학력으로 보면은 초등학교만 나왔다고 하던가 그런 것 네, 같아요. 초등학교 나왔어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선견지명이라고 할까? 그런 것에 있어서 타고난 거죠. 그래서 정말 세계적인 그런 뭐랄까, 회사로, 기업으로 이제 만든 거죠. 현대가 있고 또 우리나라의 삼성이 이제 좀 그런 부분인데, 아무튼 간에 지금 배다리 때문에 그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양수리하고 세미연하고 연결하는 그 다리가, 배다리가 있는데, 44척. 그것도 조금 특이하죠. 이제 음. 뭐랄까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들 때 그냥 만들지 않고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부과해 갖고 이렇게 만들어요. 자꾸 그런 일들을 그런 기법을 뭐라고 그래요? 이야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어떤 사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만든다. 이야기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스토리.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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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리라고 스토리, 합니다. 스토리, 스토리. 스토리, 그래서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스토리텔링, 스토리, 스토리, 이야기로 말한다 하니까 스토리텔링. 맞아요. 스토리 피크, 스피치, 스토리텔링이에요. 예, 제가 음. 지금 배달이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했는데, 배달이 이야기를 그냥 하지 않고 약간의 스토리텔링을 한 거예요. 음. 제가 한 것도 있지만, 저기, 배달이를 만드는 가평군인가? 거기서 이제 했을 텐데, 그 사람들이 그걸 하면서도 이것을 조금 더 관광자원화 하려면 뭔가 의미를 부여해야 돼요. 그 의미를 부여하는데, 정조대왕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그런 그 무덤을 참배하러 가기 위해서, 이제 연결한 그런 그 다리인데, 거기다가 배를 갖다가 연결을 했어요. 이제 못 쓰는 배를. 근데 그 배를 몇 척을? 44척. 44척. 그럼 우리가 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 생각에는 어떤 거하고 연관돼 있어요? 죽을 사라 연결돼 있어요. 예, 죽을 사. 죽음과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사도 한 번도 아니고 또 두 번이나 쓴 거죠. 음. 44척이니까 사사가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그 죽음도 연상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그 스토리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를 한 거예요. 제가 스토리텔링 할 때 가장 많이 드는 예 중에 우리 국립대전현충원 예를 들어요. 음. 국립대전현충원에 보면은 거기 여러 가지 길이 있죠. 예, 네, 예. 보랏길, 뭐, 예, 빨간 맞아요. 길, 그게 주황색 길 아마 다 일곱 있어요. 가지 색일 거예요. 빨주노초 예, 파남보 해갖고 예, 무지개. 예. 네. 그런데 그 길이 몇 킬로예요? 34kg. 44km. 어느 길로 가든지 34kg. 간에 전부 다 그 길이 몇 킬로예요? 뭐를 44km.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때? 천사. 천사를 생각하라고 했죠, 천사. 그러니까 천사. 어느 길로, 어느 둘레길로 가든지 간에 국립대전현충원에 와서 그 둘레길을 돌면은 다 어떤 길이든지 거기 거리를 다 따져보면 모두 다 10.04km라고 했죠. 10.04인데 10.04를 쓰면 점은 안 찍고 그냥 04 이러면 이게 뭐예요? 천사, 천사, 천사. 천사. 이게 뭐예요? 천사잖아요, 천사. 천사. 네. 자, 천사. 우리 호국 영령들이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여러 가지 전쟁에서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에서 하여튼 호국 영령들이 잠든 곳인데 이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현충원 둘레길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거니는 거예요. 그런데 현충원 둘레길을 거닐 때
그냥 거닌 거보다 이런 의미를 부여하면 더 좋겠죠. 이래서 10.04km의 그런 그 둘레길을 개발했습니다라고 아마 현충원 거기 가면은 그 설명서에 둘레길 거기에 표지판에 그런 내용이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둘레길 여기가 정확하게는 이렇게 해서 10.04km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수점 빼면 그냥 천사의 길이라는 그런 의미를 더 부여한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사도세자랑 이제 두물머리랑 세미연이랑 연결할 때 배로 이었는데 그 배를 몇 척을 한 거예요? 44척. 음. 만약에 배다리를 만드는데 배를 갖다가 80척 이으면 또 어때요? 60척 이어도 되겠죠. 그런데 꼭 44척을 한 거예요. 그런 것도 하나의 이런 지금 우리가 현충원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것들을 저변에 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할 적에 자꾸 그런 생각들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삶으로 치자면 우리 지금 현재 삶은 막 태어나갖고 얼마 안 된 상태가 아니고 이제 우리는 죽음을 가까이 두고 있는 죽음에 더 가깝게 가는 그런 세대예요. 너무 우울하지만 어쨌든 간에 모든 사람은 태어나자마자부터 그때부터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더 많이 가까이 온 상태일 거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저기 내비게이션 기억법 하는 게 이제 기억을 잘해갖고 공부를 잘하게 하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수험생들이라든지 학생들 이렇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이걸 해요. 또 이제 자기 교양을 넓히기 위해서도 그렇고. 근데 이제 어린아이들한테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을 자꾸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같은 그런 생각들, 그런 스토리를 만들려면 막 자기 나름대로 뭘까 생각해보고 하다 보면은 그런 창의력 같은 것이 길러질 수 있다는 거죠. 뭐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사고의 방향이 여러 가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만드는 훈련도 해보고 이야기를 만드는 것도 해보고 이런 것이 다 실제로 어디 나가서 뭔가 창조적인 그런 것을 막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냥 크게 힘을 안 들이고 머릿속으로 생각으로 이렇게 다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랄까 기초가 돼갖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배달이라든지 현대 그 정주영 회장 같은 그런 생각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제가 세미연하고 도물머리 때문에 너무 많은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내비게이션 기억법 공부를 하는데 내비게이션 기억법은 공간 기억법이면서 이런 스토리텔링을 이렇게 많이 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기억을 굉장히 오래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억을 잊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스토리텔링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그 오이를 먹은 곳이 어딜까요? 우리 지금 배우는 지역에서? 부티 프랑스. 예, 뿌띠 프랑스예요. 프랑스 사람들은 오이를 좋아하나 봐요. 어쨌든 뿌띠 프랑스. 그래서 그 마치 프랑스를 가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프랑스에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곳이 바로 뿌띠 프랑스예요. 거기가 몇 번이라고요? 252번. 252번. 뿌띠가 무슨 말이라겠어요? 작고 예쁜. 작고 예쁜, 앙증맞은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프랑스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몇 배 크죠. 그런데 그 큰 프랑스를 우리나라에 갖다 옮겨 놓은 거예요. 축소판으로 아주 조그맣게. 그래서 그 마을에 가면 마치 유럽에 프랑스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데 거기가 몇 번이라고요? 252번. 252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뭘 좋아한다고요? 오이를 좋아해요. 오이를 좋아해요. 근데 실제로 그러는지 안 그런지는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마을을 갔어요. 뿌띠프랑스 옆에가 또 어떤 마을일까요? 거기서 뭘 먹을까요? 에델바이스 마을. 예, 에델바이스. 예, 스위스 에델바이스 에델바이스 마을이죠. 예. 프랑스하고 스위스는 실제 지도상으로 보면 붙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 옆에 뿌띠 프랑스가 먼저 생겼어요. 그런 걸 이제 누군가 또 벤치마킹을 하고 옆에다가 이제 스위스를 옮겨다 놓은 그런 그 작은 하여튼 그런 마을을 조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마을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스위스 에델바이스 마을. 스위스 하면은 에델바이스라는 꽃을 이제 또 많이 이렇게 적으니까 스위스 에델바이스 마을이라고 했는데 그 스위스 사람들은 그러면 프랑스 사람들에 비해서 뭐를 즐겨 먹을까요? 오삼 물고기를 즐겨 먹어요. 우삼불고기를 먹어요. 그래서 거기 스위스 에델바이스 마을이 몇 번이에요? 253번. 253번이죠. 우삼불고기에서. 스위스 에델바이스 마을은 보면은 이제 프랑스하고 또 조금 분위기가 달라요. 어, 그 그러니까 그 초원에다가 막 양들을 막 풀어놓고 이제 기르고 그 목축하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스위스에서 나오는 것 중에 유명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소에서 나온 걸 갖다가 가공해서 만든 거? 치즈. 네, 맞아요. 치즈. 그래서 여기 스위스 에델바이스 마을은 치즈 박물관, 그 다음에 커피 박물관, 초콜릿 박물관, 이런 거 실제로 뭔가 이렇게 만들어 보고 하는 것들이 이 스위스 에델바이스 마을에는 많아요. 그리고 겨울에 가면 여기는 스키장,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많이 발달돼 있어요. 프랑스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조금 달라요. 스위스가 조금 더 그 뭐랄까 겨울에 맞는 그런 그 위치라고 할까? 저기 그런 분위기를 나타낸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스위스 에델바이스 마을이에요. 스위스 사람들은 뭐를 잘 먹는다고요? 오삼 물고기를 잘 먹어요. 오삼불고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거기가 몇 번이에요? 253번. 253번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5일장이 열린 곳이 있어요? 어, 수목원. 어딜까요? 아침고요 수목원. 네, 아침고요 수목원이라고 해서 우리 수목원 하면은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있고 그런데 이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상당히 유명하고 큰 그런 수목원이에요. 아침고요 수목원. 그래서 거기가 몇 번이라고요? 251번. 251번이에요. 아까 그 뭐야, 요 세미원에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세미원은 그래서 여기 풍성한 게 뭐가 많죠? 연꽃이 많아서. 연꽃이 많은 곳이에요. 연꽃이 많아서 아주 그 종류별로 연꽃이 많은데 세미연만의 독특한 특징으로 빅토리아 대관식이라는 걸 해요. 빅토리아 대관식. 연꽃이 피어나는데 그 연꽃이 아주 막 우아하게 마치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대관식 하듯이 그런 식으로 그 연꽃이 이렇게 활짝 피는데 그 연꽃 이름이 빅토리아 수련이라는 게 있대요. 그 굉장히 큰 잎사귀라고 해야 되나? 그 꽃이 이렇게 우리 그 왕관처럼 이렇게 둥그렇게 되는데 그런 그 수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련이 꽃이 피는데 첫째 날에는 흰색이었다가 둘째 날에는 분홍색으로 됐다가 셋째 날에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화려하고 보기 좋고 굉장히 큰 그런 모습이어서 이것을 그 하나의 그런 뭐랄까 관광 테마 뭐 이런 것을 해갖고 그 세미원에서는 이 빅토리아 수련이 그렇게 꽃이 피는 시기를 택해가지고 그 행사를 해요. 빅토리아 대관식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 연꽃이 피는 그런 시기를 큰 행사로 이렇게 테마로 잡아서 하는 것이 또 이 세미원에서는 볼만한 그런 적인가 봐요. 연꽃이 어느 계절에 펴요? 봄에 피죠. 5월. 예. 이제 이른 봄보다는 거의 여름에 가까운 여름에 때가 가까운 겠죠? 좀 5월, 더운데. 6월, 예, 7, 8월. 맞아요. 그때쯤 많이 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뭐랄까 행사들이 있나 봐요.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빅토리아 대관식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찾아보다 보니까 세미원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빅토리아 수련이 그 아마존 강의 유역에서 사는 그런 연인데 여기에 이제 그 세미연에 심겨져가지고 그 꽃이 피는데 이렇게 첫날에는 흰색이었다가 둘째 날은 분홍색이었다가 셋째 날에는 붉은색으로 이렇게 변하는 그래서 만개를 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장관을 이루어서 그런 행사도 한다라고 합니다. 세미연에서. 자, 그 다음에 오륙도 사는 사람들이 찾아간 곳이 있어요. 서울대 공대. 서울대 공대고 여기서 소나기 마을. 예, 소나기 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소나기 마을 하면 누굴 생각해요? 황슬람. 그 소나기 마을이라는 소설을 쓴 작가가 있죠. 황순원. 예, 황순원. 저기 뭐야, 우리 학창 시절에 배웠어요. 황순원 소설가죠. 황순원의 대표작일 거예요. 황순원이라는 그 소설 작가는
그 소나기 말고도 뭐 카인의 후예인가 뭐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어쨌든 소나기 마을 우리 학창 시절에 아마 그 뭐랄까 어린 아이들이 그런 그 풋풋한 사랑 뭐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바로 그 황순원이 그 여기 지역에 살았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황순원 그 문학 마을 해가지고 소나기 마을이죠. 그래서 그 소설의 주인공이 이제 그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갖고 그 수수단 속으로 막 들어가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나의 그런 관광촌으로 만든 게 있어요. 거기가 바로 황순원의 소나기 마을이에요. 몇 번이라고요? 256번. 256번이에요. 5, 6도 주민들이 거기 왔어요. 제가 블로그에 쓸 적에 거기 5, 6도 주민들이 거기에 이렇게 관광 온 걸로 이렇게 하나의 그림을 그렸어요. 실제로 5, 6도 주민은 아닌데 어느 지자체인가 거기에 이렇게 관광을 왔어요. 그래갖고 기념 촬영한 게 인터넷에 있었는데 그 인터넷에 있는 사진을 제가 제목을 좀 바꿨어요. 5, 6도 주민이 답사 왔다고 이렇게 해서 블로그에다 올려놓은 게 있었어요. 자, 그래서 황선의 소나기 마을은 몇 번이라고요? 예, 256번. 256번이에요. 궁금하시죠? 예, 여기 조금 그림 잘 안 나는데, 이거는 무슨 화분 같은 게 되고, 여기가 이게 볏짚 같은데, 하여튼, 조금 더 크게, 되게 하나? 아, 볏짚은 아니네요. 그냥 화분 위에다가, 저기 뭐, 단지 위에다 무슨 걸 놓고 그랬네. 여기 수수단 집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여기, 소나기 마을, 황선의 소나기 마을에, 이제, 그 부산의 5, 6도 주민들이 여기 답사 온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몇 번이라고요? 256번. 네, 256번이에요. 그 다음에 오빠들이 열심히 일하는 곳이 있어요. 용문산. 아, 258 여기. 양수. 예. 양평 시자파크. 우리는 쉬러 가는데, 우리들은 다 쉬고 그래요. 식구들이. 그런데 누구만 일해요? 오빠. 오빠들이 열심히 여기 일해가지고, 가족들이, 남은 가족들은 여기서 쉬는 거예요. 양평 시자파크에서. 자, 그 다음에 여기 용문사 은행나무 유명하죠? 이 용문사 은행나무는 우리나라에서 수령이 제일 오래된 나무예요. 몇 년 됐다라고 하냐면 1100년이 넘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런 그 나무인데 높이도 상당히 높고 그 둘레도 어마어마한 그런 나무예요. 은행나무. 신라시가 망한 것을 그 이제 신라가 고구려한테 망했나? 하여튼 저기 망하고서 그 신라의 그 마이태자가 나라 잃은 그 서름을 갖고 이제 이렇게 금강산으로 들어가는 중에 가던 중에 이제 하나 뭐 나무를 심었대요. 근데 그때 심은 나무가 이 은행나무가 됐다라는 설이 있고 또 하나는 역시 신라의 그 유명한 승려 의상대사가 짚고 다니던 그 지팡이를 이렇게 꽂았는데 땅에 꽂아놨는데 그것이 이 은행나무가 됐다는 설이 있어요. 아무튼 간에 두 얘기가 전부 신라 시대 때부터예요. 그래서 이 나무의 그런 그 수령이 1100년 이상 되는 어마어마한 나무예요. 그래서 그런 특징들 때문에도 사람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관광을 갑니다. 아마 가을에는 거의 발 디딜 틈 없이 그 주차장이 빼곡히 차 있고 굉장히 힘든가 왠가 여기 구경하려면 이제 평일날 뭐 이런 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번호가 몇 번이냐면 257번. 257번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칠한 제사상 또 우칠한 밥상 이런 것들 여기 용문사 은행나무 보러 가서 뭘 먹었을까요? 육답. 네, 오딱을 오딱을 먹었다. 먹었죠. 그 밥상을 차려 갖고 왔는데 거기에 오딱이 있어요. 그 밥상도 또 오치를 한 그런 밥상이에요.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58번 아까 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피자를 먹는데 어디서 먹을까요? 신림동 순대국물. 한나무. 그 산나물 두메향기라고 하는 곳이죠. 오나요? 여기 있네요. 산나물 두메향기. 이거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제 공부하기 전에는 산나물 두메향기가 뭐야 했는데 여기 지역에 가니까 이쪽은 그런 그 청정 지역이라서 이런 나물이 굉장히 유명한가 봐요. 이 독특하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그 특산물 같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산나물 두메향기. 그 아주 뭐랄까 여러 가지
건강에 좋고 한 그런 것들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산나물 도매항기에서 뭐를 만들었어요? 요거 쌀피자를 만들었어요. 피자를 만들었어요. 피자 만들 때 여기 재료를 뭘 쓸까요? 나물. 산나물을 쓰는 거예요. 산나물 도매향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산나물을 피자 만들 때 쓰는 거예요. 그 피자가 무슨 피자예요? 산나물 피자. 오구살 피자예요. 오구살 피자. 네. 쌀로 만들었지만 여기서는 뭘로 만들어요? 나물로, 산나물로. 산나물로. 예, 건강에 좋은 그런 산나물로 여기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250에서 259번 전체적인 거 한 번씩 다 훑어봤어요. 조금 더 자세한 것은 이제 또 블로그 하나하나씩 보시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세미연에 대해서 장자에 나온 말씀, 관수세심, 관하, 미심. 물을 바라보면 마음을 씻고, 꽃을 바라보면 마음을 예쁘게 하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거기를 뭐라고 했다고요? 세미원. 세미연이라고 했다고요. 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금요일 날에는 이제 260번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